2년 전 2017년 4월 17일 매주 화요일에 건강한 밥상을 만들기 위한 장터 화들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지난 4월 23일 2주년 기념 행사가 있었는데요. 오늘은 화들장을 만들어가는 건강한 농부 사회적 협동조합 김선정 이사장님을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인사 안녕하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밥상이 건강해지는 장터 화들장을 운영하고 있는 건강한 농부 사회적 협동조합 김선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4월 23일에 2주년 기념 행사를 하셨다고 하셨는데요. 네. 네, 어떻게 행사는 잘 치르셨나요? 네. 날씨도 굉장히 화창했고요. 저녁에 비가 오긴 했지만, 네. 화창한 날씨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가지고, 예, 기분 좋게 2주년 맞이했던 것 같습니다. 네, 분위기가 좋았나 본데요. 네. 저희가 그 화들장에 대해서 아마 많이들 아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겠지만은 화들장에 대한 소개 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화들장은 매주 화요일 날 예, 금천구 구청 옆에 금나래 중앙공원에서 열리고 있는 장터입니다. 예, 농민들이 직접 자신의 농산물을 가지고 오는 장터고요. 예, 이 소비자들을 매주 농민이 만난다라는 거가 되게 의미를 두고 있는 장터입니다. 네. 아, 네. 농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그런 네. 장터라는 거죠. 네네. 네. 최근 들어서 이렇게 보면은 저희 금천구뿐만이 아니라 뭐 양평에 있는 리버마켓이라든지 대학로에 뭐 마르쉐 등 이런 장터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장터와의 어떤 뭐 차이점이 네. 있다라면은 뭐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사실 저희가 롤모델로 보고 있는 게 마르쉐예요. 네. 예. 마르쉐는 벌써 6년 차인 걸로 알고 있고요. 농민 장터로, 농부 장터로 지금 굉장히 이름을 날리고 있고, 농민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 친환경 농산물로 요리를 하는 요리사들, 그리고 또 먹거리 관련한 수공예품 이런 것까지 다 오는 장터인데 볼거리도 많고 즐길거리도 많고 때로는 또 그 먹거리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담고 있어서 굉장히 의미 있는 장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1년에 한 2-3번씩은 가서 벤치마킹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마찬가지로 양평도 이제 워낙에 강을 끼고 있는 그렇죠. 장이라서 일단 네. 경치도 좋고요. 가족 단위로 가서 놀기도 좋고. 근데 거기는 양평에는 워낙 그 이제 수공의 공방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예술가들이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자원을 활용해 가지고 만든 장인데 나중에는 이제 농산물도 들어가고 먹거리도 들어가고 또 아이들 즐길 거리들도 포함이 돼서 굉장히 사랑받는 장터가 됐죠. 저희들도 네. 좀 그런 쪽으로 가고 싶은데 아직까지는 농부 장터를 좀 굳건히 하자라고 해서 농산물에 치중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이제 금천 주민들이 뭔가 좀 참여하는 게 좀 늘었으면 해서 요리를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또 수공예를 하시는 분들도 초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좀 뭐 지금 2주년이니까 시간이 또 가다 보면은 더 네.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게 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네네. 또 2주년 됐다고 하는데요. 뭐 또 소감이라고 하면 뭐 어떨까요? 소감. 네. 2주년 한 20년 된 것 같은 느낌. 우리 조합원들은 뭐라 하냐면은 월 화요일 같다고 일주일이. 네네.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화요일 화들장을 준비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그 정도로 실은 처음에는 비중을 그렇게 크게 생각한 건 아닌데 우리 건강한 농부에 아주 큰 자리를 차지하는 일이 됐고 네. 또 무엇보다도 농민이 직접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 발걸음이 헛되지 않게 하려면 그렇죠. 소비자들이 또 많이 이용을 해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또 홍보를 해서 알려야 될 것이냐 또 어떻게 해서 좀 오시는 소비자들이 좀 실망하지 않고 가게 할 것이냐 이런 것에 고민을 좀 많이 하면서 2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뭐 그런 부분들을 많이 신경을 씀으로 인해서 소비자에게도 또 그리고 또 오시는 분들 뭐 농업하시는 그런 분들한테도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오시는 그 장터분 보시면 이게 셀러 같은 농부분들이 오시잖아요. 네. 어떤 분들이 오시는지 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처음엔 진짜 어떤 분들이 오실까 저희가 먼저 생각한 거는 소농 공동체였어요.
소농을 우리가 좀 집중한 것은 작은 땅에 아무리 정성스럽게 농사를 지어도 이 농산물의 가치를 알아주는 소비자를 만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대농들은 수확물이 많기 때문에 좀 거래를 할 수 있는 것도 열기가 쉽고 그렇지만 판로 개척이 쉬운데 소농들은 좀 그렇지가 않거든요. 과거에는 시골의 오일장 같은데 할머니들이 호미농사 지은 농산물은 할머니들이 새벽에 새벽장에서 판매를 하는 게 대부분이었는데 요새는 이제 그런 것도 좀 많이 사그라들고 줄어든 상태여서 실은 이제 이 소농들의 수익을 어떻게 좀 보장하면서 그 건강한 농산물을 소비자가 만날 수 있겠느냐 이 고민을 하면서 시작한 거예요. 거기에 공동체가 들어가면 뭔가 인증 지금 뭐 생협이나 이런 곳에서 친환경 유기농 인증 제도 중심으로 가고 있는데 저희는 그거보다는 인증 자체도 소농들한테 해당이 안 될 때가 많거든요. 네네. 그래서 뭔가 관계 중심적인 그런 거래를 하고 싶었어요. 얼굴을 알고 그 농민이 어떻게 농사를 짓는지 알고 있고 그 가치를 인정해주는 소비자가 서로 연결만 된다고 하면 이 관계가 유지될 수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한 건데 처음에 소농공동체들을 많이 초대를 했는데요. 이분들이 워낙 바쁘시고요. 또 정말 소농공동체들 거를 묻고 오면 실제 개인의 소득으로 많이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누군가의 헌신적인 활동이 필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저희가 장이 좀 커지지 않을 때 욕심을 많이 부려서 막 모시고 왔는데 그분들한테 이렇게 만족스러운 결과가 없어서 점점 또 좀 빠져서 좀 한참 고민을 했어요. 이거를 해야 되나? 이거 너무 무모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었는데, 점점 이제 장이 진행이 되면서 농민들이 길을 알려주시더라고요. 의미가 있고, 여기는 성장 가능성이 있고, 또 그 가치를 추구해주는 어떤 단체가 있기 때문에, 조금 농민들이 애만 쓰면 주민들이 금방 알아줄 거다라고 격려도 해주시고, 또 주변에 좋으신 농민들 소개도 해주시고, 그래서 저희도 결국 관계 때문에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매주 이렇게 장터를 열고 있다 보니까 좀 무모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네. 그래도 뭐 약간 무모함도 있었겠지만은 하다 보면 또 여러 가지 보람이 있었던 경우들도 참 많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무모하긴 했던 것 같아요. 지금 돌이켜 보면. 저는 이제 사실 도시농업을 하다 보니까 여기저기에서 장터에서 도시농부들이 좀 와서 판매를 해보면 어때라는 제안을 받은 적이 많아요. 근데 가긴 가는데 실은 다음으로 연결되지 않고 그냥 단절된 축제 같은 곳에 동원된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지속적일 수 없겠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사실 우리 주변만 해도 아파트 단지에 뭐 주 1회 장터가 벌어지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 장은 되는데 왜 우리 장은 안 되지?라고 이제 생각을 해본 거죠. 이게 정기성, 주민과의 약속. 그래서 항상 그날에 가면 있다. 이런 게 좀 형성이 되면 좀 지속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건데 실은 해보니까 거기는 다 상인들이 이제 아파트는 상인들이 중간 상인들이 이 장을 진행하는 것이고 생산자가 직접 오는 장은 아니었던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생산자가 온다. 이거 굉장히 무모했던 거고. 근데 저는 아까 뭐 질문해 주신 것처럼 어떤 농민들이 오세요라고 하는데 제가 발견한 진짜 소농의 모습은 되게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분들이 있으세요. 농사를 지으면 지을수록 어려움에 빠지는 그런 분들, 특히 귀농해서 뭐 자리 잡지 못한 초보자들도 있고요. 또 오랫동안 농사를 지었지만 여러 가지 일로 좀 잘 풀리지 않은 케이스들은 실제 현금을 거래할 수 있는 장터에 참여하는 게 굉장히 개인들한테는 큰 기회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오셔서 장에서 활력도 찾아가시고 또 약간의 수입도 얻어가시고 하는 거에서 보람을 많이 느끼고 또 참여하시는 소비자들도 여기서 장을 봐가지고 밥을 하면은 우리 아이가 더 잘 먹는다. 우리 남편이 맛있다고 하더라. 그래서 계속 단골이 늘고 계속해서 장을 찾아주신 사람들을 보면서 힘을 얻죠. 네.
이게 아마 주변에도 이렇게 보면은 일회성으로 끝나는 곳들은 사실 많이 있잖아요. 네.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도 필요한 부분일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오시는 분이 또 그분 하루 일주일마다 오시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의 또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지 않을까. 네, 그렇죠. 예, 네. 그렇긴 하네요. 네. 하지만 또 하시면서 보람된 일들도 많으니까. 예. 네. 그러면은 그 도시민들과의 농업, 네. 요즘에는 뭐 주변에 있는 가까운 근거리에 있는 뭐 주말 농장 뭐 이런 것들도 많이 하고는 있기는 한데 그 도시민들과 농업 어떤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사실 그 이전에는 예. 도시인들은 농업과 관계없는 삶을 살았고요. 우리 식탁에 매일 오르는 농산물도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 어떻게 해서 우리 식탁에 올라오는지를 거의 모르고 살잖아요. 그렇죠. 예, 관심도 없고. 네. 근데 이제 굉장히 우리 생명을 지속시키는 원동력이잖아요, 음식이라는 그렇죠. 게. 근데 그 음식이 어떤 경로로 어떻게 왔는지를 모른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것 자체가 무모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걸 좀 사람들이 알아야 되지 않나라는 거에 도시농업에 제가 흠뻑 빠지게 된 것도 그 이유예요. 도시인도 농업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는 거. 그냥 재미로 화분에 상추를 한 포기 심었을 뿐인데 이 상추를 수확해서 먹어보고 지금까지 사서 먹었던 상추와 맛을 네. 비교해보는 이 과정이 굉장히 이제 진짜 제대로 건강하게 자란 농산물은 어떤 맛이 나는지 예, 우리가 먹는 상추가 항상 똑같은 맛이었다면 키우는 상추는 종류도 여러 가지고요. 그렇죠. 또 어떤 환경에 자랐냐에 따라서 맛도 다르고 매해 달라요. 네. 이런 다양성을 이제 사람들이 접하게 되면서 실제 진짜 채소가 가진 맛을 알게 되고 네. 그 맛을 찾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친환경 농산물을 찾게 되고 그렇게 되면 건강하게 농사짓는 농민들의 가치를 이해하게 되겠죠. 예, 이래서 사실은 도시인들도 반드시 농사의 경험은 필요하고 농사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보면은 저도 이렇게 약간의 그 어떤 강좌들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그 강좌들도 꽤 많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쵸. 그러다 보니까 도시민들 중에서도 뭐 아주 작은 규모긴 하지만은 뭐 집에서나 이렇게 약간 텃밭 같은 네. 예, 금천구 같은 경우에 옥상 텃밭 뭐 이런 네. 것들도 있잖아요. 네, 그런 그렇죠. 것, 예, 예. 그런 부분들도 좀 관심을 가지고 좀 건강한 삶 이런 네. 것들하고도 좀 연결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지금 화들장 벌써 2주년이 지났는데요. 화들장을 통해서 만들어가고 싶은 것들도 참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앞으로 이렇게 만들어가고 싶은 거, 뭐 이런 게 있다라면 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제 밥상을 좀 건강하게 하는 장터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시작했지만 사실 이 장터를 하면서 느낀 거는 굉장히 다른 부분들 많이 느꼈어요. 장터라는 게 시골의 장터도 그런 것이지만 각자 자기 삶을 살다가 제가 어렸을 때 그랬던 것 같아요. 5일장이었는데요. 그 장날에는 이모도 오시고, 뭐 삼촌도 오시고, 뭐 작은 엄마, 큰 엄마 다 만난단 말이에요. 예, 친구들도 만나고. 그러니까 이 장터라는 것은 물건을 사러 오기도 하지만 사람을 만나러 오는 곳이기도 하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얼굴을 본다라는 것 자체가 도시에서도 사실 쉽게 있는 일은 아니죠. 예. 그래서 장터는 사람을 모이게 하는 곳이구나. 그럼 사람들이 모이면 무슨 얘기를 하고 뭘 하지? 보면은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화들장이 와서 채소 얘기만 하지는 않겠죠. 네네. 자기의 삶에 대해서 얘기하고 아이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교육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환경에 대한 이야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모여서 꽁짝이 맞으면 또 다른 일들도 벌려내고 그렇죠. 예. 그래서 다양한 공론장이 될 때도 있고 예, 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또 나와서 또 새로운 일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화들장에 좀 재미도 있고 힘들지만은 뭐 갈 가치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사람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네. 또 그곳에서 또 여러 사람들 다양한 의견들 이런 것들도 네. 예, 같이 만들어갈 수 있으니까 참 괜찮을 것 같네요. 네. 예. 그리고 좀 화들장에 좀 큰 이제가
먹거리잖아요. 점심, 밥상, 맞아요. 그 얘기를 안 했네요. 그렇죠. 그게 사실 5,000원이에요. 요즘 5,000원에 그런 밥을 먹을 수 있는 곳이 별로 없죠. 백반집도 그렇죠. 요즘 6,000원 네. 정도 해서 그래서 그 밥상, 정식 먹지 화들상 밥상인가요? 네, 네, 하들장 밥상. 점심인데요. 점심, 네. 7월하고 8월은 여름장에는 한낮이 덥기 때문에 오후 3시부터 저녁 8시까지 해서 저녁밥을 차립니다. 아. 네. 예, 화들장에 식사를 차리게 된 이유가 일단은 수많은 자원봉사자들과 또 시골에서 올라오신 농민들, 저희가 이제 장터들을 참여도 해보고 했을 때 식사 해결이 굉장히 그렇죠.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대충 빵으로 때우시거나 뭐 김밥을 드시거나 아예 굶는 분들도 많이 봤고 그랬는데 사실 지방에서 새벽 같이 준비해가지고 올라오시는데 식사는 대접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게 처음 준비 단계 때부터 얘기된 네.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농민과 자원봉사를 위한 밥상이었는데 중간에 아이디어가 된 게 이제 1차 농산물이 재고로 남았을 때, 다 팔리지 않았을 때 이걸 다시 가지고 가면 이 농민은 이걸 대팔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를 좀 소모도 시켜줄 겸 사람들한테 맛도 보일 수가 있고 하니까 1차 농산물이 남은 거는 전부 다 건강농부에서 사들여서 예, 전처리를 다 해놓고 그 다음 장날에 소비자들이 맛을 볼 수 있도록 반찬으로 준비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재료가 전부 굉장히 고품질의 그러겠네요. 예, 양념부터 뭐 원재료들이 전부 퀄리티 있는 재료로 준비가 되고 있고 또 워낙 정성스럽게 손맛을 내시는 우리 또 우리 조합원이 계셔가지고 사람들한테 굉장히 많이 사랑을 받고 있어요. 예. 어찌 보면 이 장을 보러 오신 건지 식사를 하러 오신 건지 여기는 장터인가 식당인가라고 헷갈릴 정도로 많은 분들이 식사를 하고 가십니다. 네, 건강한 밥상이네요. 네. 네. 저도 조금 늦게 가서 그런가요? 반찬이 다 떨어져요. 그래가지고 네. 그랬던 적이 또 한 번 있었던 것 네. 같네요. 네. 처음에는 사실 그냥 우리끼리 소소하게 차리는 밥상이었기 네. 때문에 뭐 남으면 또 나눠서 조금씩 싸주고 이런 것도 있었고 좀 지체되면 농민들 저녁도 드시고 가세요. 저녁도 드리고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요새는 뭐 가차 없습니다. 거의 1시간 이내에 모든 재료가 소진될 정도로 예, 그냥 줄을 그냥 엄청 길게 쓰세요. 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어찌됐든 목적이 무엇이든 오셔서 식사를 즐기시고 또 그 외의 시간에 또 장을 보시기 때문에 이것이 전부 다 순환이 되는 것 같아요. 누구든지 갈 수 있는 거죠? 그럼요. 네. 제로 네, 소진이 신분증 조사하지 않습니다. 네, 빨리 끝난다고 하니까 또 참여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건강한 밥상이니까. 그리고 또 한 2년간 하면서 그 어려움도 좀 있었을 것 같아요. 좀 화들짝 뭐 지금도 뭐 여러 가지 뭐 발전 방안도 나오긴 하지만 좀 가장 어려움이나 장애 하여튼 그런 게 또 어떤 부분이었는지 예, 그건 또 어떻게 좀 대안을 좀 세우고 있는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아직까지는 사실 우리 동네에서 주민들과의 문제는 크지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이제 다른 장터들은 조금 덜 커서 그런가? 예, 장터가 좀 활발하게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은 좀 주민과의 갈등도 좀 조금씩 생긴다고는 하는데 화달장은 아직은 그런 것은 없고요. 사실 고민이라고 하면은 실제 건강한 농산물을 우리 금천 주민들에게 돌려주는 게 목적인데 모든 농산물이 진짜 건강한가? 예, 그리고 건강한 농민들이 오고 계신가? 저는 뭐 농민은 다 건강하다고 보는 측면이 지금 굉장히 크긴 하지만 굉장히 차별화를 두려고 하기 때문에 하들장이 사실 늦게 성장하기도 했어요. 저희는 이제 규모가 있기 때문에 규모가 작기 때문에 중복된 농민들 받지 않고 가능하면은 고정으로 오시는 분들을 최우선으로 존중하면서 하고 있고 또 이제 그냥 직접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니라 뭔가 좀 가공에 먼저 가 있는 분들은 조금 배제가 있고 이렇게 저렇게 빼다 보니까 장이 훅 이렇게 규모가 커지진 않았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는 또
지금도 여러 농민들이 문의를 주시고 참여를 해주셔서 부스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그럴수록 이제 우리 스스로 네. 다시 계속 이 장을 왜 하려고 했던지 했는가 그리고 과연 그렇게 되고 있는가 그렇게 됐다고 하면은 우리 스스로만 생각하는 건가 주민들의 생각이 그런가 예 그런 것을 항상 회귀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것이 가장 고민이라면 큰 고민이고요 예 그런 것들은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이제 민간 직거래 장터를 권장하면서 좀 비정기적으로 한 번씩 뭐 잔류 농약이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품질 검사를 진행한다고 올해부터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 기본적인 취지가 바뀌지 않고 쭉 갔으면 좋겠네요. 네. 예. 또 중간에 또 마음이 바뀌거나 그러진 않겠죠. 네. 뭐 사실은 소비자와 또 판매자라고 하는 농민들의 어떤 궁합, 의지, 중요하죠. 예, 네. 이런 게 맞아야 될 것 같아요. 네. 소비자들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저희가 처음 화들짝 했을 때 생각나는 게 왜 여기에는 있어야 될 채소가 없냐. 이 얘기 들었거든요. 생활 속에서 보는 기본적인 게 없었다는 네, 그런 마트에 건가요? 가면 기본적으로 시와 때를 가리지 않고 상추, 배추 이런 기본적인 네네. 것들이 다 있잖아요. 근데 화들장은 농민이 직접 가지고 오는 거기 때문에 제철이에요. 오히려 그게 더 신선하고 좋잖아요. 신선하고 좋지만 소비자가 진짜 생각하는 필요한 내가 거 이런 사고자 하는 것이 예. 없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4월에 개장을 했는데 4월에 신선한 오이가 나오지 않고 상추 지금은 이제 약간 하우스에서 재배하시는 게 오시기도 해요. 근데 네. 초창기에는 저희는 하우스 재배도 배제를 했어요. 그래서 완전 제철. 정말 제철이에요. 예, 뭐 산에서 채취하셨거나 네네. 뭐 밭에 이제 이른 봄에 나오는 나물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생소한 채소가 오고 우리가 항상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채소가 없는 네. 이상한 장터인 거죠. 오히려 화들짝만의 특색 네, 좋은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쉴 새 없이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예. 그래서 지금은 자연스럽게 여기는 마트에 가면 없는 게 있다. 그걸 찾으러 오시는 분들도 있고 자연스럽게 이제 또 어떤 이 봄에 뭐 새로운 채소가 나왔다라고 하면은 자연스럽게 이거는 이름이 뭔가요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해서 먹어야 되나요? 네. 어디서 어떻게 수확하셨나요? 뭐 언제까지 나오나요? 뭐 이런 거를 끊임없이 질문하시고 농민들은 끊임없이 교육해 주시죠. 네네. 예. 뭐 알아가는 재미도 뭐 네. 쏠쏠할 것 같은데요. 예, 네. 대화가 예.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장터가 되죠. 네. 뭐 여러 가지 뭐 어려운 점도 있긴 하겠지만은 또 2주년 동안 보면은 또 고마운 분들도 참 많았을 것 같아요. 네. 주변에 어떤 고마운 분들, 뭐 어떤 분들이 있었을까요? 사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았으면 굉장히 글쎄요. 글쎄 1년을 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처음에는 이제 도시 농업을 하면서 만들어진 관계로 화들장을 이제 꾸렸죠. 네. 우리 이런 장을 하고 싶은데 좀 도와달라. 그래서 언니네 텃밭이나 이런 곳은 원래 이런 직거래장을 다니시지 않아요. 예, 꾸러미 사업을 중심으로 하시는 데인데 우리가 화들장이 진짜 제대로 된 의미를 갖추려면 진정한 소농 공동체가 우리 파트너야 된다. 그래서 그냥 언니네 텃밭을 꽉 잡고 안 놓아주고 있고요. 네. 예, 그런 관계부터 시작해서 또 이제 지역의 커뮤니티 센터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우리는 무료로 이 공간을 이용하는데 뭐 도와줄 게 없겠냐라고 해서 화들장에 뭐 설거지라든지 청소라든지 이런 것들 되게 솔선수범해서 도와주시고 사실 우리 새로운 조합원들이 이렇게 화들장을 통해서 가입을 하시고 주인이 돼서 이제 화들장을 운영하시는 주체가 되시기도 하고 또 지역사회 시민단체나 여러 기관이나 이런 곳에서 끊임없이 관심 가지고 십시일반 이번 2주년처럼 예, 큰 행사가 있을 때 내가 뭐 도와줄 게 없겠냐라고 해서 이번에 굉장히 2주년 재밌게 예, 되게 다양한 어떤 크게 행사를 잡진 않았는데요. 굉장히 다양한 모습이 됐던 것 같아요.
주변에서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고 계시네요. 네. 네, 도움을 아마 지역사니까 주고 받고 뭐 이렇게 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특히 뭐 이번 1주년 때도 그랬지만 네. 2주년 연달아 라디오 금천에서 네. 진행해 주셨고요. 네. 예, 또 마시면 금천인에서는 끊임없이 항상 뭐 동영상이라든지 네. 우리 홍보물 다 책임지고 도와주시고 여러 곳에 그 도움이 없었으면 예, 오늘의 화들장은 없었을 것 같아요. 네. 예. 금천, 네, 라디오 금천이 도와주고 있다고 합니다. 네. 네, 주민들에게 또 하고 싶은 이야기들도 있을 것 같아요. 또 아마 뭐 지역에 가까우신 분들도 이용을 하겠지만은 또 지인들 통해서 이렇게 찾아오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예, 주민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예. 찾아주시는 분들은 네. 그렇게 생각할 거라는 생각하지만 다시 한번 또 얘기 드리자면 농민이 그냥 장사하러 왔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농산물을 팔러 오신 건 맞는데 굉장히 어렵게 모신 거고요. 그렇죠. 예, 이 농산물은 굉장히 일주일을 되게 정성껏 준비한 농산물이거든요. 물론 장이 오는 기간은 일주일의 준비 기간이었겠지만 이 농산물이 나오는 데는 1년의 기간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런 정성과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해 주지 않으면 우리 식탁에 이런 좋은 음식들이 올라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장사꾼으로 보기보다는 우리의 그 건강을 책임져주는 농민들이다. 그래서 굉장히 고마운 분이다라고 그런 마음으로 찾아주시면 어떨까. 예. 그리고 뭐 다들 또 오셔가지고 많이들 만족하고 가시니까 주변에 소문 많이 내주셔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오셔서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건강한 밥상을 위해서 또 주민분들 많이 참여하셔도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매주 화요일 장터 화들장을 운영하고 있는 건강한 농부 사회적 협동조합 김선정 이사장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